자,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집값이 무려 10억 원 넘게 올라버려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주식을 사든 집을 사든 거기까지는 개인의 자유일 거예요. 하지만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스스로가 평소 문정부의 임대주택 장려 정책을 그렇게 옹호하던 사람 아닙니까? 부동산 거래 규제해야 된다 그러고 대출 제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고 본인이 부동산 나쁘다고 그렇게 열심히 옹호하고 다녔던 사람이면서 정작 본인은 불과 몇 년 전에 과거에 뒤에서 풀 대출을 받아가며 서울에다가 집을 사놓고 지금은 또 10억 원이 넘게 오르는 부동산 시세 차익의 달콤한 맛을 온몸으로 누려버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달콤한 이중성을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태도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기는 동굴에서도 잘 수 있고 기차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뻔뻔한 소리를 떠들어대던 사람이 뒤에서는 정작 풀대출 끌어가면서 자본주의의 단맛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달콤한 맛을 온몸으로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웃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의 수많은 대깨문 여러분들은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도저히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송인 김어준은 평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매수자들을 규제해야 된다, 문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현 정권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옹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과거에 수억 원이 넘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가며 서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미리 담아가지고 현재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입만 열면 사회주의를 떠드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저렇게 누구보다도 돈을, 자본을, 부동산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정치, 사회, 시사 분야의 어떤 그런 권위 있는 논객으로 대우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민도 수준이 아직까지 참담하다는 것을 여실히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밖에도 김어준이는 문정부의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인 호텔 전세에 대해서도 대놓고 훌륭하다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 저는 사실 이것만 봐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라면 저런 곳에다가 당장 입주하겠다는 등 위선적인 소리를 거리낌 없이 떠들어왔던 사람인데 자, 방금 보셨지만 그래요. 저 사람이 정작 뒤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요. 지는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서울에다가 미리 땅하고 집 사놓고 알박기를 해놨었잖아요.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 넘는다잖아. 저런 사람들의 속내가 어떤 거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자, 개돼지들은 임대주택에서 살아라, 호텔 전세에서 살아도 좋다, 거기 방 이쁘더라. 앞으로도 너네는 계속 머리 텅텅 비어있는 태도로 우리들을 믿고 열심히 지지만 해주면 된다. 하지만 니들은 임대주택에 살아도 나는 서울 지역에 풀대출 받아가면서 영혼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너네는 앞으로 평생 호텔 전세에나 살아라. 이런 이중성을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거 나 혼자 다 쓸어 담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소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옹호하던 김어준이는 정작 본인 같은 경우 현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 한도인 40%의 그 배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샀던 집값이 당시보다 현재 10억 원이 넘게 오른 상황이에요. 본인은 평소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대듯 좌파식 부동산 철학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자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빌려다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인의 철학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얘네들이 평소에 코스프레하고 떠들어대던 발언대로라면 지금 김어준이가 누리고 있는 저 10억 원이 넘어가는 집값의 시세 차익은 전부 다 환수를 해버려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저쪽 사람들이 평소 남의 재산에 칼을 댈 때는 제일 좋아하는 논리가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동산 시세 차익이 불로소득이라 가지고 그렇게 나쁘다며 그거 환수해야 된다며 그럼 니들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우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거는 건들면 안 되죠. 우리는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왔었잖아. 우리는 저런 위선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쪽 사람들은 얘기가 180도 다르죠. 공공이니 공유니 시세 차익을 환수해야 되는 법, 시세 차익 환수법을 만들어야 되느니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대던 게 바로 저 사람들인데 김어준이라든지 더민주의 정치인들 그 사유재산, 부동산 시세 오른 거 그거 당연히 다 국고로 환수를 해버리는 게 정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 사람들의 재산만 말이에요. 전부 다 몰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지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지들이 온몸으로 그 부동산 시세 차익과 자본주의의 단맛, 사유재산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지들 거 빼들어 간다고 하면은 난리를 치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 거는 빼들어도 된다고 하고 그 이중성이 웃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 남들 재산에 칼을 갖다 대고 재벌들 거 빼들어야 된다라고 운운할 때는 그렇게 기세 좋게 떠들던 사람들이 정작 지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 수십억을 얘기하면은 자기들은 약자고 서민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 저 사람들의 논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비판하는 논리에서 자기 스스로는 항상 쏙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말이죠. 김어준이는 과거 39살이던 2007년 5월에 진짜 노안이네요. 근데 김어준은 과거 39살이던 2007년 5월에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대지 면적이 무려 75평 규모라고 하니까 서울에 사실 그 정도 땅과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생각했을 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저때 당시 김어준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돈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무려 3억 8천만 원 넘게 껴가지고 5억 원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문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너무 올려놔 놓으니까 지금 저 가격을 보니까 되게 싸 보인다, 그죠? 그 자기 돈 1억 2천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3억 8천 넘게 끌어다가 5억 원에 매입을 했던 거예요. 저게 지금 보면은 액수가 적어 보이겠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따지면은 무려 76%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LTV 비율을 기본 40%로 제한해 놓고 있어요. 김어준이가 과거에 했던 저런 짓거리들,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게 이제 평범한 우리 일반 국민들은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내가 신용도가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해주거든. 정부가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참 얄밉지 않습니까? 좌파들을 한번 보세요. 본인들은 과거의 꿀이라는 모든 꿀을 다 빨아먹어 놓고 지금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우리 국민들, 청년들한테는 너네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너네 집 사지 마라, 대출도 많이 받지 마라, 온갖 규제를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집 마련하고 결혼하고 출퇴근을 합니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거를 보고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면 슬픈 일입니다. 집 없이 전세 월세를 전전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설마 아직까지 문정부나 김어준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지능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맞잖아. 1.2억을 가지고 15억짜리 집을 가졌다면 그 양심이 없는 거지. 양심이 있으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기 예전부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유명한 댓글 그 레퍼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약간씩 내용이 변형되는데 제가 한번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화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대깨문 김모 씨는 뉴스에 부동산 종부세 인상 소리를 보고 이제 투기꾼 놈들 잘 됐다라며 박장대소를 했다. 자, 그런데 5개월 뒤에 전셋집을 재계약하던 날 월세 200만 원을 넘게 내놓으라는 집주인의 말에 이제 김 씨는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로 쫓겨나게 됐고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물론 그 사람의 이어폰에서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라고 이제 유명한 댓글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내용이 약간씩 변형되던데 자, 여러분 지금 저 댓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깨문 김모 씨가 참 안타깝죠. 하지만 저게 남 얘기일까?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저게 지금 저 댓글 속에 등장하는 김모 씨가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런 어리석은 김모 씨, 제2, 제3의 김모 씨가 수백만 명, 어쩌면 거의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실제로 저런 의식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을 성역이라고 보고 아부만 할 게 아니라 소신 있게 국민이라는 이 위대한 왕에게 전하, 지금 당신은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누군가는 국민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왔으면 칼이 들어왔지 도저히 이 나라 국민들한테 아부는 못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들을 중심으로 바로 돌려 세워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끼고 있는 이어폰 또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그런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정권 찬양 방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누군가는 이거를 가로막아야 됩니다. 국민 스스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